자, 현재 한남동 간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입니다. 자, 실제 집행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게 참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관저에 들어가서 관저 문은 열렸다고 합니다. 수사관 차량이 들어갔는데 뭐 미니버스 등등으로 좀 막고 있다고,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네.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색영장에 따르면 관저 문을 열지 않으면 범인 도피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영장에는 응했기 때문에 관저 문은 열은 것 같고요. 네. 다만 관저 안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뭐 버스 등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로는 그 관저에 들어갔을 때도 초근적 경호를 하는 그 지금 이제 무장을 한 이 경호처 직원들과의 대치가 좀 예상은 됩니다. 지금부터 같아요. 베프님이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좀 전 설명했던 것처럼 경찰이 밖에 있고 안에는 경호처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뭐 굳이 저게 협조할 일이 없는데 서울경찰청 소속들이니까 네. 101 경비단이나 뭐 등등은. 근데 경호처 사람들은 근접 경호를 할 거니까 관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수색을 해야 된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관저문은 열렸는데 경호처에서 만약에 나와서 갈게요 하면 끝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럴 지금 얘기 사람은 들어보면. 아니죠. 계속 관저에서 계속 농성하겠다. 자기는 예. 지지자들한테 지금 내전을 선동하는 편지도 보내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스스로 예. 순순히 나와서 체포될 사람은 아니죠. 자, 지금 영장이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거든요. 네. 수색영장을 발부한 거는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그것은 체포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 특성이잖아요. 네. 수색이라는 것은. 찾아야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되니까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216조의 네. 1호에 따르면 그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체포하면서 수색이 가능하다. 아. 그런데 지금 피의자 윤석열 쪽에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계속 문제 삼을 거기 때문에 네. 수색영장도 미리 발부받아서 간 것입니다. 아, 그 혹시나. 공수처에서. 아. 그것이 수색이 불법하다고 주장할까 봐. 아하. 그래서 수색영장도 발부받아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뭐 110조 같은 걸 왜 판사가 뭔데 적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더라고요. 110조, 111. 형사소송법. 네, 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그 압수수색,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요. 네. 체포, 그러니까 인신에 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영장 발부 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을 당연하게 그러니까 기재를 해준 그걸로 것입니다. 뭔가 창설적, 이게 법률 용어인데 뭔가 창설적 새로운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있던 거를 확인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한 것을 110조, 확인해 준 111조대로 것입니다.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된다면 그 신라 시대인가요? 네. 사만 시대인가요? 예. 소도를 인정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 그렇죠. 거기 숨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어떤 중대한 범죄를 네. 저질러도 못 들어가는 장소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고조문이에요. 111조, 맞습니다. 111조가. 111조 예외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수색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위법입니까, 이게? 전혀 위법은 탄핵시킨다면서요. 아니고요. 판사를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지금 이번 내란을 통해서도 판사들 체포하겠다고 하는 네. 지금 법원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 포고문 이런 이 비상계엄 통해서도 네. 그런 마찬가지 지금 맥락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지금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다른 뭐 이게 집행 과정에서 뭐 얘기긴 한데 자꾸 저렇게 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하겠다라고 해요. 그 판사를 무슨 또 우리법이지 뭔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내란 과정에서도 김동연 부장 판사인가요? 네. 뭐 체포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개헌 과정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방망이를 때린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동조하는 모습, 이거는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내란 동조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어떤 뭐 군사 쿠데타 세력들도 법원을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면서 너무 지금 과도하게 자신이 가진 것은 행정 권력일 뿐인데 네. 국회와 사법부, 그 입법 그 사법 권력까지도 자기가 모두 군림하는 독재자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적 발상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 집 앞까지 지금 수사관들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냥 나와서 그냥 영장 받을 것 같거든요. 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두환 골목소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합천에 가가지고 바로 잡혀 나옵니다. 네. 수사관들한테. 전두환만도 못하네요. 그거보다 훨씬 무도하죠. 그래서 아마 근데 윤석열 캐릭터상 네. 끝까지 그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 같고 아. 저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뭐 대통령 예우를 뭐 얼마까지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이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공수처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거나 또 생각해 보면 바로 공수처에서 조사하지 말고 네. 차라리 빨리 구치소로 신병을 서울구치소라에 먼저 보내서 넣어버리라. 네, 그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날 바로 구치소로 간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조사 안 하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교정 당국의 관리를 그날 밤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네. 왜냐하면 공수처로 이동하고 공수처에서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난동이나 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님이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감찰을 했던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잘 알까 감찰을 해봤으면 네. 어떤 사람인지. 네, 그렇죠. 4년 전 막 지조가 있고 이맘때였죠. 신조가 있는 사람인지 얍삽하거나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아실 거 아닙니까? 네, 4년 전 이맘때였고요. 그 감찰 당시에도 끝까지 조사를 안 받았어요. 똑같네요. 하는 네. 짓이.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당시에 이제 윤석열 감찰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예. 감찰팀이 일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공수처 건물이에요. 아, 그 과천 공수 건물이 네,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놀랍네요. 4년 전에 글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됐었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조사받네요.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결과적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래서 좀 굉장히 역사의 우연이다 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 이것도 절차잖아요. 자기 잘못했으면 네, 징계 맞습니다. 절차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때 응하지 않아서 조사 불응,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로 들어가서 네. 징계 청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뭐 조사에 수사에 순순하게 협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이게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정의영식 재판관 하는 말이 공개 사실 아니냐고, 다 받지 않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다 받잖아요. 그래서 다 받고 증거들 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를 위한 거예요. 네. 좀 억울한 게 없는지 아하. 소명할 게 있는지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런 정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뭐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더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또 그런지 본인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만약 잡혀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란 수계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예.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사면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고요. 사면 안 되게 내란죄 같은 경우는 내년의 경우에는 사면이 절대로 되지 네. 않도록 대통령 사면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본인도 예상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잡혀가면 나는 평생 그냥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예. 당시에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이었죠. 당시에. 예. 그래서 아마 중대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 네. 본인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생각을 법률가니까 음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선동하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편지 쓰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공수처 지금 대통령 경호처하고 약간 대처가 있었는데 그 이 대치 이후에 관저 내부로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아마 수색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 시작된 것 같고 경호처 직원들이 굳이 저거를 막거나 막 그 충돌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경찰 직원들은 아마 네. 저 방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직원들 제일 후방에 있는데 네. 아마 빠졌거나 방어를 안 할 것 같아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범죄니까요. 경호처 직원 중에는 일부 아마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 체포를 불법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신청을 하면 적부심. 그래서 석방을 또 도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체포를 마치 불법하게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누가 뭐 좀 다치거나 네. 뭐 이런 등등의 돌발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상황을 흘러가면 안 되고 공수처에서는 굉장히 적법하게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신병만 잘 확보하면 이후의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체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과거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때 맞습니다. 한동훈 당시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그 핸드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러 간 정진웅 검사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독직 폭행이 폭행으로 됐었죠. 고소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수사 동력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무죄가 되긴 했는데.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뭐 고소하고 위법을 문제 삼고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그 후에.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는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병 확보 과정에서 가장 적법하게 아마 이제 바디캠이나 영상 카메라 들고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적법하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그 한동훈, 그 정진웅 그 두 대체하면서 뭐 넘어뜨리고 했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두 사람 다 검찰 출신이고 어쩌면 프레임을 딱 전환시키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네. 그 상황 독직 폭행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니었는데 어쨌든 피의자가 문제를 삼으니까 그것이 네. 마치 불법적인 압수수색인 것처럼 네. 그렇게 그 당시 상황이 언론도 보도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뭐 조금이라도 뭐 불미스러운 뭐 누가 다친다거나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그것 가지고 뭐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럴 수 있어서 네. 체포가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이 체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 체포영장이 또 시도를 하면 되고 6일까지 네. 그리고 또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면 다시 발부받을 수 다시 있습니까?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아예 구속영장으로. 아예. 예.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이거는 영장이 또 피의자가 직접 구속자 피의자 신문에 나가서 또 그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영장 영장이 실질심사. 본인이 나와야 예. 돼요. 그래서 예. 본인이 안 나오면은 포기하는 거고 영장이 발부되면 지명 수배를 해서 A 수배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지명 수배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경호처 직원이든 누구든 잡아야 됩니다. 그 피의자 그 안에 그러네요. 있어도 그러네요. 수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수순대로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네. 걸릴 뿐이지 이 사건은 뭐 수사도 다 됐고 신병도 뭐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좀 속보 상황 전달해 드리면요. 경찰 또 공수처 지금 경호처하고 약간 대치가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저문 열고 내부 진입을 했고요. 첫 번째 과정은 수색영장, 수색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는 과정, 아마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고 순순히 나온다 그러면 뭐 수색 필요 없이
체포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체포 영장의 그 시기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48시간 내에 수갑 찰 때부터입니까? 네, 그렇죠. 아. 체포를 집행할 시기,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네, 때 고지하고 수갑 차고.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마 조사는 뭐 피의자 신분 확인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정 신문을 하고 네. 그 외에 그 직접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군 사령관들이나 지시를 네. 직접 받았다는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진술하는데 너가 이렇게 한 건 맞는지 그런 식으로 아마 조사가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포고령 작성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한 네. 거 등등 그다음에 판사 체포를 시도한 거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체포조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답변이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조사하러 지금 간다 그러면 네. 지금 영장 제시를 했네요. 체포팀이. 사본을 아마 교부할 것 같습니다. 사본 교부하면 경호처에서 이것을 완전 거부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 경호처도 지금 그게 범죄 행위가 되거든요. 이것을 거부하면. 그래서 저는 뭐 경호처에서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것은 영장을 아니겠습니다. 받으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수밖에 영장이 없네요. 집행이 되면 이 신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국가 거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경호처가 국가가 더 이상 거니까. 거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경호처가 손을 뗐거든요. 그 박근혜 당시에는 그 사전 구속영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체포 단계에서부터 경호처는 손을 떼야 됩니다. 자, 지금 영장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호처에서 뭐 어떤 대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장을 제시를 받으면 문을 열어주고 찾아가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안에 어디 있는지는 그 모르니까. 본인을 찾아서 수색해가지고 바로 데려가라.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자, 집행이 되면 데리고 이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좀 공수처로 걱정스러운 이동합니다. 부분이 나가면서 막 차에 태우고 또 앞에 지지자들이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지자들이 다중이 지금 있는 거고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거 자체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 입건해서 구속 등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막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자, 좀 가면 이제 공수처 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사령관들이 군인들 특징이 뭐냐면 다 적습니다. 깨알같이. 네, 메모도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메모도 있고 기억한 거 보면 거의 윤석열 육성처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했다는 게 거의 그리고 그 워딩이 굉장히 윤석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뭐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탄핵 심판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그럼 이 상황이면 윤석열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제일 잘 아시니까 조사 받으러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난동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압할 수 있는 좀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받으러 가서 그래서 소리 조사실에 지르고. 가더라도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가장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니까 체포부터 데려가서 조사할 때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막 난동치고 막 난리를 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런 준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지금 또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현재 속보 조금 말씀드리면요. 관저까지는 들어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경내까지 들어갔는데 실내에 지금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들을 못 오게 경호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아마도 영장 사본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또 그 안에 실내는 막는 또 경호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 경호처 직원들을 전부 다 범인 도피, 공무집행 방해
폭행 협박이 있어야 공무집행 방해이긴 한데 네. 다중이 그랬다면 공무집행 방해 그 범인은닉 등으로 전부 다 입건해가지고 다 체포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없애줘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는 아하. 그러면 이게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현행범으로 현행 범인이잖아요. 아하. 예.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관저 지금 출입문, 예. 저 진입, 저 대치 상황이 저는 좀 오래 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문 관저는 통과했고 영장도 제시했고 네. 실내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실내에서 저지하고 있다면 저지하는 사람들을 경호관을 그냥 바로 다 체포를 하든지 체포 가능하죠. 현행 예. 범인이니까요. 아하. 그렇게 한 명씩 그 체포하면서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겠죠. 영장을 예.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그래야 이게 진압이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좀 경호처 그 출입문 열도록 네. 조금 더 약간 대치 상황 속에서 설득하고 아하.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수적으로 공수처나 이 경찰 쪽이 괜찮습니까? 경호처 또 무기 사용 이런 것도 좀 네.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 때문에 공수처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오늘 그 경찰 기동대가 네. 전 경력이 다 지금 투입이 됐다고 아,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이제 예. 시위에 대대나 이런 데를 또 대비하기도 하지만 네. 저런 상황도 좀 충분히 좀 대비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저 상황이나 관저 우리 위치나 그런 어떤 위치 구조들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시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8시 2분에 관저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33분, 34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내까지는 못 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인간 벽으로 이제 공수처가 네. 막고 있다. 체포영장 못하게 네. 집 안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시간상으로 좀 아직 좀 네, 시간 좀 늦어진다. 늦어질 것 같아요. 아. 저 상황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되면은 저는 전부 다 현행범인 체포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런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과연 보호하는 것이 공수처의 직무인가? 저는 그게 헌법의 내란수계에 네.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기해서 네. 그 헌법보다 공수처법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저는 범법 행위이다. 심각하다. 근데 저 상황은 조금 오래 대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왜냐하면 봐야 공수처 된다. 입장에서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누가 네.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체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윤석열은 본인 마음은 어떨까요? 저렇게 해놓고도 그게 안에서 막 격려하고 있을 거예요. 격려할 겁니까? 네, 소리 지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자기가 체포되는 상황을 못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끝까지 네, 뒤에서 그렇습니다. 막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할 거라는 그 거잖아요. 내란 상황 보시면 막 전화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내란상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화를 안 해야죠. 그렇죠. 아니 뭐 네. 제가 내란 상황을 무슨 비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못 참고 전화 그게 참지를 못하는 거네요. 맞죠. 못 참고 한 거고 빨리 이제 국회를 진압을 해야지 그 이 내란 비상계엄을 네. 이후에 이제 뭐 누구 쭉 끌어갈 체포도 수 하고 있으니까. 선관위도 예. 뭐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 뭐 하고 이렇게 국회 예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회 진압이 안 되니까 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접 전화를 그렇게 해서 그게 아하. 아주 중요한 직접 증거가 돼버렸죠. 실제로는 그게 강력한 증거로. 그래서 거기 예. 발포 명령이 나오지 있지요. 않았습니까? 끄집어내라 총을 쏴라 국회의원들한테. 네, 수방사령관한테. 그래서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돼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 상황 안에서 격노를 하고 있을 것이다. 또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금 막아라, 나를 막아라, 지켜라.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 네, 그거 자체가 지금 저 그 굉장히 또 범죄 아닙니까? 또 이것도? 범죄 행위이죠. 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라든가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게 탄핵 또 재판 이 불응하는 과정도 뭔가 좀
이게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반영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네. 특검 수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 이런 네. 것이 모두 파면 사유가 된다.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모두 부정적으로 탄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그다음 구속영장 발부에도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이 지금 8명입니다. 한 명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8명은 그 재판관들 중에 막 보수 쪽이 한 5명, 진보 쪽이 3명이다. 뭐 이렇게 성향대로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수괴의 혐의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고 국민들 모두가 생중계로 보셨기 때문에 어떤 헌법재판관이라도 자신이 어떤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란 수괴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전원일치로 인용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 탄핵 재판은 집중적으로 심리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연다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17번 심리 기일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탄핵 사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심리가 필요했는데 이 건은 단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10번 정도도 뭐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번씩 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 명 마은혁 그 재판관 헌법 소원 또 심리 속행을 빨리 한다고 신속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또 임명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국회의장께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네. 하신다고 하고 그게 합의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야가 합의했어요. 공문이 다 있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하고 당시에 다 그 합의해가지고 논리는 뭡니까? 그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선출했고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네.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저는 최상목 대행,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 탄핵 사유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임시 네. 지위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가처분 신청도 하신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임명되는 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구인 완전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형사 절차를 좀 준용하라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이 네. 되어 있는데 준용하라는 거니까 비슷하게 하면 되지만 따르지 않아도 100%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준비 기일에도 그 주심 정혁씨 재판관인가요? 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이것은 헌법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준용할 필요는 없다고 네. 그렇게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듯이 증거조사를 막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을 아마 이제 저희 탄핵 소추단 쪽에서 요청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인증등본 수사 기록을 보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구속영장도 나올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탄핵의 증거 서류로 인정이 될 거고 그 증거 조사는 굉장히 형사소송법보다는 조금 더 간명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증거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모두 준용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더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파면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뭐 죄를 다 따지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이 사람 더 예.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 파면하자. 그 파면이 100% 확실하다면 심리를 계속 할 필요가 사실 그렇습니다.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를 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위반이냐, 네. 그다음에 법률의 위반인가 이 판단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국무회의 안 했잖아요. 비상계엄 당시에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무위원들이. 절차적 하자죠. 그럼 헌법 82조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탄핵 사유예요. 네. 그런 등등의 이제 헌법이 위반되냐 법률이 위반되냐를 따져서 판단하면 탄핵 심판은 뭐 결론을 빨리 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에서 위헌 정당으로 국민의힘 네. 해산 청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걸 지금 하고 이제 있는 겁니까? 그 비상계엄 당시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당사로 전부 다 가는 바람에 표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왜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모이게 했는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이 내란 진압에 굉장히 방해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범죄 행위이고 그다음에 위헌정당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서 하도록 이거는 정부만 할 수 있거든요. 예. 과거의 통진당 사례에서도 법무부가 내란 음모만으로 그때 당시에는 정당을 해산시켰어요. 네. 근데 이건 내란이 기수에 이르렀고 예. 그 후에도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발언들을 국내의원 의원들이 했다면 그러면 그 정당은 오히려 반헌법적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국가에서 그 정당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저희 당에서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추경호 원내대표나 전 원내대표나 등등은 그때부터 개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저 심각한 부분은 그 후에 계속적으로 편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후에 몰랐던 의원들도 결국은 동조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보는 거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네. 12분인가의 유튜버 포함해서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내란 관련해서 지금 범죄 수사를 받고 있고 그 대통령과 한 몸이 돼가지고 내란을 지금 계속 진압 못하게 하고 내란 상황을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당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네, 내란 음모로 통진당이 해산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내란의 기수고 지금까지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위헌 정당이라는 게 조국 혁신당의 좀 주장이긴 합니다. 자, 현재 상황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직까지 대치 중입니다. 관저문으로 대치 상황은 좀 길어질 거예요. 거라고 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길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통과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설득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네. 드러내야 돼. 체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죠, 방법상으로는. 그렇죠. 설득하고 그 설득을 좀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서로 무력으로 충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결국 안 되면 네. 저는 의법 처리해야 된다. 네. 저 범죄에 대해서 현행범에 대해서는 그래야 진압이 됩니다. 그죠? 네. 공수처 직원들도. 예. 자, 현재 상황 경호처에서 관저 문은 통과했고요. 실내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경호처가 인간벽을 치고 경호처가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최대한 설득을 하되 그 설득이 실패하거나 한다면 그 경호관들을 현행범으로 뭐 체포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우리 의원님 앞에 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책. 요 책을 아마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제목이 좀 눈에 띄는 게 검찰을 확실히 재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제를 다셨던데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이 책은? 네, 이 검찰 재건축은 제가 네. 정치 시작할 때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국회의원 되고 나서 혹은 그 전부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찰개혁 입법들 발의하고 검사 징계법도 이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입법 활동했던 것, 그다음에 의정 활동했던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좀 국민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주 작은아마 이제 그걸 정리한 건데 책자로 좀 너무 거창하게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또 박지원 변호사님께 한 부 드리고 꼭 보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조직이었으니까. 마음 많이 아프죠. 그렇죠.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게는 예. 이제 검찰 건이 너무나 남용이 돼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저런 이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다. 네. 저런 사람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문제고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문제고. 예. 그래서 이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 네.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이제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것, 그래서 권한 행사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받는 것, 이런 식의 이제 검찰 개혁
개혁 입법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2대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재판 상황은 이제 아마 예정이 됐고 그거는 아마 순조롭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과제로.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까지 오늘 집행 상황 우리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